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오늘 바람이 참 거세죠. 트라이스테이트에 강풍주의보를 동반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은 최대 시속 40마일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욕시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전 1시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1.2인치의 집중호우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욕시 맨해튼과 브루클린, 사우던 퀸즈 지역에 연안가 침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노던 퀸즈와 브롱스에 내려진 침수 경보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지난 17일 훼손된 시신 일부가 브롱스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여성의 두 팔과 한쪽 다리, 몸통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트 플랫부시에 거주하는 40세 소몰이 모세가 체포됐습니다. 모세는 이미 2006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당시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인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현재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어제 퀸즈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5살 남자아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경 자메이카의 145 1호 109에비뉴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911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집에서 의식이 없고 맥박이 멈춘 5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이 가족들이 평소 의심가는 흔적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국은 약물 검사를 통해 5살 남자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저지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12시 45분경 엑세스 카운티 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웨스트 캐드웰에서 추락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추락한 비행기는 호커 비츠크래프트 본환자로 비행기 안에는 한 명의 조종사만 탑승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지만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당시에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락 지점이 거주 지역이었던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됐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나 피해 주택은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42세의 루이스 헤르난데스가 베이리지 오빙턴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 침입해 70세 여성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리치고 거울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아파트 거주민들이 911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헤르난데스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헤르난데스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아파트의 문도 두드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남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어젯밤 한 남성이 운전 중 차선을 넘어 반대 차도에 보도에 올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그린포인트를 지나던 차량이 갑자기 휘청하더니 차선을 넘습니다. 이 남성은 황색 차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들이받더니 이어 14세 초년까지 쳤습니다. 39세 구올루는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구올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인 14세 소년은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 헤이츠에서 갑자기 발생한 거대 싱크홀에 2대의 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전 4시경 167가와 에즈콤바 에비뉴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수도 간 파열로 도로 표면이 붕괴되며 싱크홀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싱크홀 발생 사고로 부상자는 없습니다. 한편 싱크홀 현장 복구 작업으로 165가에서 170가에 이르는 에즈콤바 에비뉴는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지패스 통행료를 무려 5만 6천 달러나 내지 않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한 차량이 차 앞뒤 모두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로 이지패스 라인을 지나쳤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항만청 소속 경관이 차를 뒤쫓았는데 이 차에 있는 이지패스를 확인한 결과 이지패스는 이미 개정이 만료된 상태였고 위반 건수가 무려 888건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5만 6,240달러에 이릅니다. 경찰은 뉴저지주 티넥에 거주하는 31세 알레산델 로드리게스를 체포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0여 명의 기업 대표들과 조찬을 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제품에 대해 상당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신속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규제를 75%, 어쩌면 그 이상 감축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감세도 대규모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 폭스콘과 애플이 미국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도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공장 건설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팀 쿡 애플 CEO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애플이 중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컴퓨터와 아이폰을 만들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26%에서 10에서 15%로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맨 처음 전해드렸듯 오늘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바람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브레이킹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